저는 40살 기혼 여성입니다. 아이는 없고 맞벌이에 부부가 연봉은 비슷하고 시가 재력은 없는 편이며 친정 재력은 그럭저럭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이유는 남편이 신혼집 대출 갚고 낳자하며 미뤄서입니다. 신혼집 대출 갚고 나니 노후 대책 대비하고 낳자하여 이 나이가 되었네요. 즉 저는 비자발적 딩크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원치 않는 아이 억지로 낳아서 꾸역꾸역 길러낼 자신이 없어 동조했어요. 남편 형제는 신우 3명의 외아들, 시아버지는 용역하시다 현재는 경비업을 하고 계시고 시어머님은 전업이세요. 다른 신우들은 다 그럭저럭 사는데 막내 신우 결혼 생활이 아슬아슬했습니다. 막내 신우의 결혼은 1차적으로 신우 남편이 문제이나 막내 신우도 매사에 비관만 하고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막내 신우가 이혼을 했어요. 큰 신우도 이혼했으나 이혼한 사실을 자신의 딸 결혼시키고 나서야 오픈할 정도로 본인 앞가림을 잘하고 계획이 항상 있는 분입니다. 그에 반해 막내 신우 현실 대처 능력이 없습니다. 신우 남편은 원래 삑딱선이었으나 이혼하고 나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연락도 거의 안 받는다시피 한다네요. 막내 신우가 처음 이혼할 때 분할한 재산과 위자료는 흐지부지 다 써버리고 친정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가에서는 막내 신우가 안쓰러우니 형제들이 십시일반해서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큰 신우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정말 딱 잘라서 돈 없어 라고 했습니다. 둘째 신우네는 그 집 남편이 완전 버럭대며 거절. 남은 우리 집에서 남편이 본인 수입 중에 50만원씩 매달 막내 신우에게 송금을 했고 시가에서도 50만원과 비정기적으로 추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경비업에서 해고되셨어요. 해고 사유는 당사자도 모르시더군요. 그냥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댁에서 남편 없이 저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아버지께서 제 취업 시까지 막내 신우 생활비를 지원하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저 완곡히 거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시간 집에 있던 남편이 집에 들어서는 저에게 다짜고짜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며 화를 내고 한 소리 하는 겁니다. 신우 아이가 이미 초등학생이고 젖먹이도 아닌데 신우도 생업에 뛰어야지 언제까지 손 벌리고 사냐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막내가 험한 세상에서 무엇으로 돈 버냐고 화를 내더군요. 이 순간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도 우리 집 막내인데 여지껏 직장 다닌 나는 이 말을 반복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은 화나서 서로 말 안 하고 있어요. 이미 각방 쓴 지 오래돼서 원래 지내던 각방에서 지내면 되고 생활에 변함은 없는데 그냥 계속 화가 납니다. 뭔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남편에 대한 분노가 쌓인 듯해요. 어떻게 말을 맞춰야 할지 이 글을 왜 썼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이지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뒤늦게 후기 올려봅니다. 저요. 결혼하면서 남들과 비슷한 삶을 꿈꾼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서 좋은 추억 쌓고 예쁜 아기 낳아서 기르고 남편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와 다른 그림을 그리며 결혼을 한 것 같아요. 많은 80년생이 그러하듯 폭력, 도박, 외도 같은 범죄 남편이 아니면 참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행복하지 않은데 허상뿐인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부질이 없어지네요. 남편에게는 이래저래 해서 이혼하고 싶다는 의견과 함께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열흘 가까이 신우 생활비 문제로 화가 나 있었고 한 번씩 제 방에 들어와 화내고 오가다 마주치면 한숨 쉬며 인상 쓰더니 그 순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네요. 화도 안 내고 변명도 없고 회유도 없고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서류에 바로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지난 8년간 밥해 먹던 주방에서 점심 겸 저녁을 했습니다. 입맛도 없지만 그냥 저도 먹고 겸사겸사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을 위해 마지막 식사를 차려놓고 간단히 짐을 꾸려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호텔에 머무르고 있고 급한 대로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살다
재산 분할해서 제대로 된 보금자리를 꾸며 나가야겠죠. 결혼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보는 곳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늦게 알았네요. 그래도 남편 만나서 좋았던 기억도 있고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 달랐던 거죠. 많이 아쉽고 허무하지만 전 이만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와 이혼하고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쓰니도 아이 낳고 싶었잖아요 해주신 분들 정말 크게 위안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이제 한 걸음 다시 내걸어보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후기가 슬프네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적정 시기를 일부러 놓치게 하고 원래 지네 가족들만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작정한 나쁜 놈이네요. 저 나쁜 놈 이혼하면 새장가 가서 아기 낳을까 무섭습니다. 두 번째 댓글. 그냥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네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렇게 받아먹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내놓으라고 해서 온 형제 자매 다 이혼하게 만드는 시부모도 참. 그 돈 모아서 둘이 아이도 없는데 알콩달콩 여행이라도 다녔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냥 이제라도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남편놈 되시는 분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댓글. 진짜 지 마누라는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고 살고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는 막내가 어디 가서 돈 버니.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런데 이혼 시 먼저 집 나와버리면 불리하다 들었어요. 혹 재산 등 빼돌리지 않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이 잘 헤어지시길. 참 이런 게 결혼이라면 너무 씁쓸하네요. 네 번째 댓글. 80년생이 그러하다니요. 무슨 50년대 사람 생각하지 생각하시나요? 요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이혼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다섯 번째 댓글. 솔직히 도박, 폭력 외에도 이 큰 세 가지 제외하면 웬만큼 살아라고 말하지만 신랑도 참 등신이다. 아니 결혼을 했으면 첫 번째로 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걸 모를까? 이런 걸로 이혼말 나오게 하는 신랑 참 모질이고 등신이다 진짜. 여섯 번째 댓글.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그리고 다들 이랬잖아요란 말로 퉁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독하게 좀 더 자기를 아끼면서 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